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예제는 이제 로이터 예제인데요. 이 로이터 예제는 1986년도에 이제 로이터라고 하는 이제 로이터 통신 아시죠? 그래서 언론사인데요. 86년도에 이제 로이터에서 공개한 짧은 뉴스에 대한 기사 그리고 토픽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은 텍스트가 쭉 있고 이 텍스트가 어떤 기사인지 어떤 종류의 기사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가 들어 있을 때 뭐 이 기사는 뭐 정치 기사, 또 어떤 텍스트가 들어 있을 때 이 기사는 뭐 경제 기사, 이런 식의 이제 그 토픽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분류를 일단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 IMDb 예제에서도 사람들이 작성한 어떤 이제 의견을 가지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맞추는 문제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뉴스에 어떤 나오는 텍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뉴스가 어떤 부류의 뉴스인지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분류이고요. 그래서 분류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이제 간단한 데이터 셋입니다. 그리고 이 토픽은 46개의 토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y값의 종류가 y값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데 y값의 종류가 46가지가 있다. 그리고 어떤 토픽은 다른 것에 비해서 데이터가 많다. 최소한 이제 이 각각의 토픽은 트레인 세트에 최소한 10개 이상은 존재하고 있다. 이제 46개가 만약에 0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46개까지, 그러니까 45개까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거는 이제 데이터가 뭐 한 1000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한 100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한 더 많아가지고 한 2000건 정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들쭉날쭉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셨던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이 로이터 데이터셋을 가지고 텍스트 분류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콜앱을 좀 열어주시고요. 콜앱에서 파일 밑에 이제 새 노트 하셔가지고 새로 노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트 열기. 그리고 우리 노트 이름 요거는 한번 이제 바꿔볼게요. 우리 주피터 노트북의 파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이그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로이터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코드를 한번 보기 전에 이제 데이터셋을 좀 불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롬이라고 해주시고 케라스 점 하셔서 데이터셋 하시고 임포트를 로이터즈 REUTERS 라고 해서 이 로이터의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즈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점 로이터즈 하시고 점 하시고 로드 언더바 데이터 하셔갖고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언더바 워즈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10,000개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같이 이제 불러와질 겁니다. 약간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앞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의 X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가 트레인의 Y값. 또 마찬가지로 요거는 테스트의 X값 쭉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트레인의 y값.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 하셨던 것처럼 튜플 두 개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퀄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라고 넣어주시고요. 또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해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의 x값 y값 넣어주시고, 또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또 테스트 언더바 라벨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 주시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변수 안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터 한번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한번 볼게요.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보니까 우리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리스트 형태로 1, 2, 2, 8, 43, 10 등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의 그 워드들, 단어들이 숫자로 변환돼서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어레이라는 거 안에 리스트가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요 리스트는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좀 짧고 이럴 거예요. 그죠? 네, 기사가 어떤 기사는 긴 기사들도 있고 또 짧은 기사들도 있고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길이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 데이터가 몇 건이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의 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len 하셔가지고 랭스를 한번 살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은 8,982건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8,982건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우리 랭스 하셔가지고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해서 이제 몇 건의 데이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2246건의 데이터. 그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데이터는 8,982건, 테스트 데이터는 2246건으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데이터 중에서 우리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0번째 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째 것을 가지고 와 봤더니 이런 단어들의 그 번호들이 쭉 보여집니다. 그죠? 단어들의 번호가 보여지고 이 단어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저희가 한번 디코딩해 갖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IMDb 예제처럼 워드 인덱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도 워드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워드 언더바 인덱스라고 해서 로이터즈 REUTERS 우리 로이터라고 이제 이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로이터즈 점 하셔가지고 cat 워드 언더바 인덱스 해가지고 우리 워드 언더바 인덱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봤더니 이런 단어들 뭐 SCI라고 하는 단어는 9405번, 또 뭐 세라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16401번,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들에 대한 사전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드 인덱스를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워드 인덱스 그 숫자 형태가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텍스트로 바꿔서 보여줘야 하니까 이 워드 인덱스를 한번 키밸류를 바꿔가지고 인덱스 한번 리버스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워드 인덱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 거고요. 딕트 해갖고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에 꺽쇠를 하나 이렇게 주시고 괄호를 키와 밸류를 바꾸기 위해서 밸류와 키를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문 안에는 이렇게 키와 밸류를 각각을 순서대로 받아 주시고 인 하셔가지고 워드 언더바 인덱스 점 아이템즈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리고 리버스 워드 인덱스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잘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리버스 워드 언더바 인덱스 해서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들어있고 이제 단어가 매핑되어 있는 이런 사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에서 보셨던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요 값을 한번 이제 디코딩 해가지고 우리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조인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올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버스 워드 언더바 인덱스라고 하는 것에 get 해가지고 이제 i-3 하고 없는 거는 물음표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을 빼주는 것은 저희가 패딩도 들어가 있고 문장의 시작 끝 이런 특수 문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i-3 해서 우리가 키를 가지고 이제 매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없는 키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물음표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포문은 i를 돌려주시고 우리가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의 0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텍스트로 한번 변환을 해서 보겠다. 그러면 텍스트로 보니까 뭐뭐뭐 said 말했다. 이게 이제 앞에는 아마 누구 해서 이제 그 명사 중에서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물음표로 되어 있고요. said as a result a December requisition space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성장을 하고 있고 렌탈 오퍼레이션의 에비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또 퍼쉐어 이런 거 보니까 아마 경제 뉴스인 것 같아요. 캐시 어쩌고 그쵸? 캐시 플로우 뭐 이런 단어들 나오고 그러면 얘에 대한 정답은 어디 있는가 살펴보시면은 이제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해가지고 0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네,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라벨스 해서 살펴보시면 이제 이거 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3이라고 우리가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어떤 부류 그죠? 막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류가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처리가 이미 다 되어 있고 전처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에서 이 부류를 보니까 어떤 거는 뭐 3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4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25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min 값과 max 값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라벨스를 봤을 때 우리 정답이죠. 요거를 봤을 때 이제 max 해가지고 max 값을 짠 살펴보면은 이제 0부터 45에 대한 값들이 쭉 들어있는 이제 이런 y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레이블이 y 값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저희 데이터를 앞에서 원핫 인코딩 보셨는데 원핫 인코딩에 y 값을 원핫 인코딩으로 y를 원핫 인코딩으로 좀 먼저 변환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핫 인코딩으로 좀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to categorical이라는 함수이죠. 그래서 프롬 하셔가지고 keras utils 하셔갖고 import to categorical이라는 함수 이 함수를 통과시키면 우리 데이터가 0에서부터 y 값이죠. y 값이 0 아니면 1로 원핫 인코딩이 돼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름을 원 언더바 핫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해가지고 to 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름 바꿔줄 거고
또 마찬가지로 원핫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라벨스 해가지고 요거 스펠링 틀렸네요. 라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벨스 해서 투 카테고리컬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또 테스트 언더바 라벨스 해가지고 이렇게 변환해서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저희 앞에서 트레인 라벨스 같은 경우에 이 어레이가 넘파이의 이런 어레이 값으로 값이 한 개의 값 딱 지정되어 있는 값이었는데 그러면 트레인에 이제 우리 원핫 적용한 거 이렇게 원핫에 트레인 라벨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원핫 인코딩 형태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점점점이 들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생략돼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얘에 대한 쉐입을 한번 살펴보시면 쉐입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8982건의 데이터 그 다음에 46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서 원활 인코딩된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러면 저희 원활 인코딩 된 결과가 현재 열이 46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면은 저희가 0부터 지금 이제 45까지 아까 맥스 값 45까지 이제 있는 거 보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0, 1, 2, 3, 4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표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0 자리에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열에 대한 개수는 뭐가 되느냐? 우리 y 값의 라벨의 수만큼의 뎁스를 가지고 있는 원활 인코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0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3이라고 하는 이제 값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3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3자리가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 0, 0, 0, 0, 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몇 건이 있다? 8,982건이 있다. 요 건이 8,982개의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은 지금 몇 개 있다? 열이 45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쉐입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매트릭스 구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다? 요게 우리의 y 값이다. 그러면 저희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고요. 데이터가 하나 더 준비가 돼야겠네요. y값은 준비가 되었고 저희 x값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x값은 앞에서 저희가 앞에서 IMDb 예제하실 때 방법과 같은데요. 우리 벡터라이즈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어가 1, 뭐 22, 뭐 120, 뭐 500,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단어들이 들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열이죠. 첫 번째 열을 딱 뽑으면은 이 열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이 열이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기사가 뭐 33번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것만 쫙 뽑았을 때 어떤 특성들이 서로 막 다르다는 거죠. 특성이 서로 다르면 요걸 이제 우리가 정형화가 되지 않은 이제 이 상태는 이제 비정형 상태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 해가지고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정형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열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이 열을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000개의 단어들로 구성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제 10,000개의 단어들을 넣어주시고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1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단어가 나왔다. 아니면은 이제 영어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제 22번 자리에 1이라고 해주시고 나머진 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센텐스들을 그죠? 우리의 단어들을 비정형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각각이 이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로
구분해서 0이라고 하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피처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거 BOW 방식으로 텍스트 데이터 변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한번 변환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x 값의 변환이에요. x 값의 변환. x 값의 변화는 앞에서 보셨던 이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다음에 열이 만 개인 매트릭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셔가지고 넘파이 임포트 할게요. 넘파이 GMP 하시고 저희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벡터라이즈 벡터 언더바 seq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변환을 해서 리턴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시퀀스는 우리 앞에 8982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디멘전이라고 하셔가지고 만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열을 만개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만개. 그리고 우리 리절트, 우리 결과값들은 어떻게 리턴을 할 거냐면은 mp.zero스로 일단 0으로 다 세팅해 놓을 거예요. 0으로. 그래서 랭스 하셔가지고 이 seq에 대한 랭스, 그 다음에 컴마 하셔가지고 디멘전 이렇게 주시면 기본적인 우리의 랭스 8982개의 행, 그 다음에 디멘전은 이제 요거는 만개죠, 그죠? 만개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문 돌 겁니다. 포문은 이제 리절트랑 같은 레벨로 i와 s를 가지고 올 거예요. s는 우리 시퀀스에서 하나의 데이터 한 개씩 갖고 올 겁니다. in이라고 해주시고 enumerate enumerate 그래서 seq라고 저희가 받아온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리절츠의 i라고 하는 이제 행이죠, 행. 0번째 데이터냐, 1번째 데이터냐, 2번째 데이터냐, 이제 요게 될 것이고요. 행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는 이제 이 s라고 하는 거 저희가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1 이렇게 적어 주시면 1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문을 다 돌고 나면은 리턴을 해가지고 리절트를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함수인데, 숫자들이 이제 제각각 되어 있는 피처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이제 X 트레인 해가지고 맞춰줄게요.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벡터라이즈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 X값, 트레인 X값 넣어줄 거고요. 또 X 언더바 테스트 해서 지금 벡터라이즈 시퀀스 해서 넣어준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값 두 개를 이제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해준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언더바 트레인에 대해서 쉐입을 한번 짠 보시면 쉐입은 8982개의 데이터 행이죠. 그렇죠? 행으로 되어 있고, 열은 뭐다? 열은 만개 열을 갖도록, 만개 열에 0 아니면 1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0이면은 그 단어가 안 나온 거고 1이면은 그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변환을 해줬고, 또 마찬가지로 x 언더바 테스트도 쉐입을 짠 찍어 보시면 2246, 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건수만큼이 되어 있고, 또 데이터는 만 건으로 구분이 되어서 잘 정형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프롬 하셔가지고 케라스에 임포트 해주시고 모델스 임포트 해주시고요. 또 프롬 하셔가지고 임포트 하셔서 레이어즈 해서 이 레이어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델은 모델즈 점 시퀀셜 sequential 시퀀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점 시퀀셜.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쌓으시면 되죠. 모델 점 add 하셔가지고 우리 레이어즈 점 댄스 하셔서 이제 뉴런의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거고 뉴런은 64개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제 렐로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nput 언더바 shape 하셔가지고 input 언더바 shape은 저희 만건 데이터가 들어올 거죠, 그렇죠? 만하고 컴마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층도 똑같이 layers 점 dance 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64 컴마 하셔서 액티베이션 함수는 똑같이 relu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입니다. 모델 점 add 하셔가지고 마지막 층은 이제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 층의 뉴런의 개수는 저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라벨의 개수예요. Y 라벨의 개수. 우리 라벨의 개수가 총 46개의 토픽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 우리 문제니까 46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하셔가지고 우리 액티베이션 activation 액티베이션 함수로 요거는 이제 소프트맥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 배우신 게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배우셨죠, 그렇죠? 소프트맥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모델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렇죠? 액티베이션 activation 액티베이션. 네, 그래서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저희 왜 댄스를 왜 빼먹었을까요? 댄스. 이렇게 해서 댄스까지 써 주시고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잘 완성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습 방법이죠. 컴파일 하셔가지고 학습 방법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모델 점 컴파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우리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이제 최소값 찾는 방법이죠, 그렇죠? RMS, PROP 한번 넣어볼게요. RMS 프로. 그 다음에 로스 지정하시면 됩니다. 로스 하셔가지고 이 로스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METRICS 매트릭스 요거는 에큐리시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모델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렇죠? 모델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서 볼게요. 모델 점 서머리 해서 보시면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이 어떻게 작업이 됐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 댄스라고 되어 있는 층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3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댄스라고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모델의 그 각 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이 각 층에 접근해서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이제 그때 보시는 부분이 이제 모델 이름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경망의 종류 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신경망 종류입니다. fully connected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웃풋 쉐입이라고 해서 이 층이 주는 결과값, 어떤 쉐입을 가지고 결과값을 주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W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W는 X랑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곱해지는 총 개수예요. 곱해져서 나타나는 W의 총 개수. 그 다음에 댄스 해가지고 8,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층이죠. 그리고 저희 뉴런의 개수를 64개로 줬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64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이죠. 마지막 층은 저희가 46개의 뉴런을 배치를 했고 이 46개의 뉴런은 각각의 0부터 45까지에 대한 확률값을 리턴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결과값이 되는 거죠. 결과값이. 네,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키기 전에 저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조금 떼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저희 앞에서 한 10,000건 정도만 끊어가지고 x 언더바 밸리드라고 한번 이제 이렇게 x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에서 앞에서 그죠, 1,000건이네요. 10,000건이 아니라 1,000건 정도만 떼서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레인 데이터, 이제 파셜, 그래서 파셜이라고 하는 의미로 P라고 한번 써볼게요. P 언더바 X 언더바 트레인 해서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일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X 언더바 트레인에서 그러면 이제 10,000번, 이제 만이 아니라 1,000번째 이후부터는 다 트레인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밸리드 데이터, 요거는 이제 검증 데이터인 거죠. 검증 데이터. 그 다음에 이 P 언더바 X 언더바 트레인, 요거는 이제 우리 실제 학습할 데이터,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Y 언더바 발 하셔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화수로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원화수로 만들어 놓은 것에 앞에서부터 1,000번째 거 딱 끊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검증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또 P 언더바 Y 언더바 트레인 해가지고 또 원핫에서 테스트 라벨스 해서 이제 1,000번째 이후 것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잘 나눠 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학습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켜 볼게요. 학습은 이제 저희 히스토리라고 하는 데다가 담아서 이제 모델.pit 하셔가지고 학습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에서는 우리 트레인용 x값, y값 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p 언더바 x 언더바 트레인이라고 트레인용 x값, 또 트레인용 y값은 p 언더바 y 언더바 트레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poch, 이 BOCHS, epoch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20번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또 마찬가지로 한 512개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세트로 주실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위에서 만든 X발, Y발 해가지고 밸리데이션의 세트를 짠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실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아마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썼네요. 네,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요거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수정하셔서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이제 학습이 잘 되죠. 그쵸? 요거 제가 아까 오타냈어요. 요거 잘 고쳐주세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학습이 잘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epoch 20번 도니까 포문을 이제 20번 도는 겁니다. 이제 20번 쭉 돌면서 학습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은 이제 한번 에폭 돌 때마다 한 2초에서 1초 정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학습이 쭉 진행이 되었고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 데이터의 결과값을 한번 놓고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을 놓고 보니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보니까 트레인은 어떤가요? 트레인은 이 밸리드 로스죠. 로스와 에큐리시를 살펴보시면 네, 이렇게 로스 값은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0.63에서 뭐 점점 감소하고 있죠. 0.20. 또 맨 아래는 이제 0.1, 0.1127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가 쭉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학습이 잘 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에큐리시, 에폭 한 번 돌았을 때, 몇 번 돌았을 때 그 에큐리시예요. 0.86인데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89, 91, 92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로스와 에큐리시는 이제 우리 트레인에 대한 이제 로스 값과 정확도 값입니다. 0.96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도 쭉 같이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0.98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밸리데이션의 에큐리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밸리데이션 에큐리시가 보니까 0.80, 81, 81, 80, 80, 0.80, 0.80, 이제 0.82까지 좀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밸리데이션은 얘는 우리가 학습에 쓰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밸리데이션 로스와 우리 실제 로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고 시각화를 해보고 시각화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우리가 몇 번의 폭을 딱 끊었을 때가 가장 적절한가를 살펴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스토리를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스토리라고 담아놨는데 히스토리라고 담아놨는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하위 또 다른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딕셔너리 객체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해가지고 얘에 대한 키를 한번 살펴보시면 키즈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이제 딕셔너리에서의 키값을 보니까 로스 그 다음에 에큐리시 또 바알로스 바알 언더바 에큐리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쵸? 그러면 저희 요거를 한번 시각화해 볼게요. 일단 딕셔너리에서 키를 가지고 데이터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 로스라고 해가지고 제 히스토리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해서 여기에 키는 로스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쵸? 로스 그 다음에 바알로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로스 그래서 히스토리 똑같이 적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발 언더바 LOSS 그래서 이제 바알로스를 딱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스 EPOCHS 에폭스 해서 레인지 1부터 랭스 이제 로스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랭스를 한번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플로립으로 시각화를 해줘야 되니까 매플로립 점 파이 플롯 그래서 as plt까지 이렇게 저희 레코멘데이션 하는 걸로 갖고 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plt.plot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는 앞에는 x축에 들어갈 값, 또 두 번째는 y축에 들어갈 값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 순서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pox epochs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레인지 함수가 있죠. 레인지 값이 있죠. 요거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y 값은 이제 저희 로스랑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두 가지 볼 텐데요. 라벨 하셔가지고 우리 이거는 트레인에 대한 로스다. 이렇게 라벨을 주시고 뒤에 레전드 쓸 겁니다. plt.plot 하셔가지고 epochs 해서 이번에는 발 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로스. 그 다음에 라벨에 해당하는 값은 요거는 밸리데이션 로스이다. 밸리데이션 로스이다. 이제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plt.legend legend 레전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x축의 값 y축의 값 한번 넣어볼게요. x레이블은 이건 에폭이죠. epochs 또 y축에 들어갈 값은 y레이블 하셔가지고 bel이네요.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bel입니다. el 하셔서 여기에서 y축은 이제 로스 값이죠. 네, 다 됐습니다. plt.show 하셔가지고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트레인에 대해서는 이제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로스 값이 쭉 감소하고 있고 또 테스트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테스트 우리 밸리데이션이죠.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쭉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끊으면 좋을까를 이제 잘 보셔가지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폭 20번까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에폭 한 5 정도 전후에서 끊어주시면 밸리데이션 로스와 트레인 로스를 살펴보셨을 때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을 잡기가 어렵죠. 그죠? 눈으로 보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numpy에 mp.arg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밸리데이션 로스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7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7이니까 이제 인덱스 7에서 가장 이제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7이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니까 한 에폭 한 8 정도에서 에폭 한 8 정도에서 한 8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학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앞에서 모델 가져와 볼게요. 모델 가져와 보고 요 모델이죠. 모델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모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모델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모델에 핏하는 부분, 학습하는 부분 있죠. 그렇죠? 학습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가져다가 붙여 넣어 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정할 부분은 저희 이번에는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그대로 다 쓰셔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에폭, 그쵸? 저희 에폭 8 정도로 하기로 했죠. 그쵸?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몇 번의 폭이 가장 적절할지, 우리 모델의 복잡도가 어떨 때 가장 적절할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줬던 것인데요. 지금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폭 8까지 학습시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y 트레인이 is not define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원핫으로 바꿨던 게 있었죠. 그쵸?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봐보면 그쵸? 저희가 원핫 트레인 라벨스라고 저희 y 값을 바꿨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가져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실행해 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학습이 되었고요. 에폭 8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큐리시는 0.93까지 올라갔고요. 제 로스는 이제 0.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모델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모델은
이제 뭐 predict 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evaluate 우리 모델.점 evaluate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evaluate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데이터 중에서 우리 테스트 데이터 x 언더바 테스트 그 다음에 원핫에 테스트 언더바 라벨스 라고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이벨루에이션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것은 이제 로스이고요. 뒤에 것은 이제 우리의 에큐리시입니다. 에큐리시는 이제 한 0.78 정도 되네요. 그죠? 0.78 정도 되고 있고 우리 트레인에 대한 에큐리시는 이제 0.93인데 테스트에 대한 에큐리시는 0.78로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키텍처 우리의 이제 3단으로 쌓은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아키텍처로는 현재 이제 최선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더 성능을 개선해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조금 더 점검을 해 보거나 아니면 아키텍처를 좀 더 다른 아키텍처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오버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조금 더 심플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모델 이제 완성해 보셨고 그 다음에 모델에서 만약에 예측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모델.predict predict 하셔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 x 언더바 테스트 이제 뉴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의 x값과 매핑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저희 데이터를 한 10건만 끊어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한 10건만 끊어서 프리딕트 예측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리딕트한 예측 결과들이 보여집니다. 아,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저희 한 건만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0번째부터 1번째까지 한 건만 쫙 갖고 와 보면 네. 굉장히 많죠. 그쵸? 뭔가 값이 굉장히 많은 이제 결과값을 주고 있는데 이 결과값은 점 쉐입을 한번 찍어 보시면 이제 얘 쉐입은 뭐라고 나오냐? 1,46이라고 나옵니다. 아, 요 46은 뭘까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46은 각각에 대한 확률값이죠. 우리의 라벨에 대해서 각각의 라벨에 대한 확률값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번째부터 이제 45번째까지에 대한 확률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프리딕트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여기 굉장히 뭐 복잡해요. 2의 마이너스 5승 뭐 2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이제 소수점 다섯째짜리 그쵸? 그러면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이렇게 작은 값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확률이 가장 큰 값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값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np.argm x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확률 값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한번 argm x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세 번째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이 가장 확률값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실제 정답. 네, 실제 정답은 우리 테스트 아니죠. 테스트 언더바 라벨스의 0번째 있는 값이 사실 정답일 겁니다. 3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3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습시킬 때는 이제 저희 라벨에 대한 값으로 학습을 시켰죠. 그렇죠? 라벨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러면 원핫 인코딩에서의 결과값은 0번째 해당하는 값을 한번 짠 살펴보시면 00000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인덱스 3에 해당하는 부분이 1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예측 결과와 지금 정답이 지금 매핑돼서 일치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원핫 인코딩에서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3번째 인덱스의 값이 1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예제 진행해 봤습니다.